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돈 되는 신탁공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신탁공매 중에서도 더 돈 되는 가장임차인 신탁공매 물건을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탁공매 가장임차인 물건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조사하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에서 담아봤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신탁공매로 돈을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신탁공매이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신탁공매로 일반 신축 아파트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오래된 아파트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탁담보대출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신탁공매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월계주공 2단지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동그라미와 화살표 보이시죠? 206동이 지금 신탁공매로 진행이 됐었던 물건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를 보면 옆에 초등학교가 있네요. 이렇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초품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넓게 한번 보니까요. 여기에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월계초등학교, 신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그리고 여기 월계역 해서 역세권, 그 다음에 뒤에 산도 있습니다. 숲세권까지 다 있는 굉장히 위치 좋은 그런 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1층에 있는 아파트가 신탁공매로 나왔습니다.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그런데 이 물건이 살짝 아쉬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로드뷰를 보고 신탁공매 물건을 볼 때 인테리어 유무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얀 박스에 있는 애를 보니까 꺼무딥딕하죠? 이게 샤시인데 하이 샤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거는 최근에 샤시를 교체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얀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렇게 샤시를 교체할 정도로 인테리어 했다는 거는 보통 샤시는 마지막에 교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물건은 아쉽게도 지금 조금 인테리어가 되지 않은 물건이 신탁구매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아쉽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됐으면 이런 애들이 또 소위 수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대박 물건이 되겠죠.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은 인테리어 유무까지 꼼꼼히 따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4억 8,900만 원짜리가 4억까지 유찰된 물건이고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58.65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24평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월계 2단지 주공 아파트가 진행이 되고요. 이게 왜 신탁공매 물건인데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재산 종류와 그 다음에 집행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재산 종류를 보니까 기타 일반 재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교부 신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신탁 공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신축하다가 분양이 좀 덜 돼서 나온 미분양 부동산이 있고, 이렇게 담보대출을 통해서 신탁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좀 못 내서 나오는 신탁 담보대출 관련된 신탁 공매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이 물건은 소위 여러분들이 경매와 공매 압류재산에서 보는 가장임차인이 숨어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81 이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시세조사뿐만 아니고 이런 그 방구조 그리고 거실과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쉽게도 방이 하나 더 있는 3개였으면 훨씬 더 인기 많았을 건데 2개여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현장 조사에서 꼭 확인해야 될 거, 이 발코니가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1000에서 2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물건에 대한 문제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발코니 확장 여부까지 같이 확인하면 돈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샤시 보셨죠? 샤시가 만약에 됐다 라고 하면 발코니 확장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소위 4천에서 5천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81A 제곱 타입이고요. 206동에 보니까 아파트에서 로얄동이고 3층인데 매매 가격이 5억 5천만 원 정도로 지금 실제로
팔려고 나온 물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2층과 3층보다는 1층을 선호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 아이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1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보다는 1층도 좋은 가격에 요즘은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건이 지금 사업까지 유찰이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더 재밌었던 부분이 이거예요. 2021년 12월, 그러니까 약 3년 전이 마지막 거래가 된 거예요. 3년 전에 마지막 거래되고 지금 매매로 나왔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좀 사는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팔리는 타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는다. 요즘 서울 분위기 좋죠. 전세가 상승부터 해가지고 뭐 매매 가격도 상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세도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신탁공매를 볼 때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신탁공매는 말소기준권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제대로 좀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제가 아니더라도요, 강의를 수강하시고 신탁공매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권리분석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매나 공매 압류재산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신탁공매는 권리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권리분석 척도는 뭐냐? 소유권 이전인 신탁회사가 소유자가 된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 신탁회사, 특히 소유주를 신탁회사로 보고 판례가 이렇게 정립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와 계약을 해야 적법한 임차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물건을 사례를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신탁공매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도 2019년 4월 11일로 신탁회사가 소유자가 됐네요. 그런데 제가 가장임차인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2011년 11월 11일이에요. 2019년에 신탁회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그거보다 8년 전에 누군가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명 더 계시네요. 2003년 8월 22일도 있네요. 근데 등록 구분에 말소 있잖아요. 말소는 없어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권리 분석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2011년 11월 11일에 있는 분이에요. 신탁 공매로 진행이 되는데, 자, 그 전에 신탁에서 소유권 이전 전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임차인인지 가짜 임차인지를 구별해야 돈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이 소위 대박을 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3층이 5억 5천인데 지금 4억까지 유찰이 됐었고 4억 3천만 원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거의 1억 이상 시세차익을 보고 낙찰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신탁공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두 가지 케이스가 많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좀 덜 돼가지고 이게 신탁공매로 나오는 케이스 하나, 아니면 또 하나는 이 원래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을 좀 많이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신탁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했을 때 이자를 못 내면 이런 애들이 신탁공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건 어디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2015년 6월 19일 보니까 소유주가 누구예요? 김연성이라는 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고 신탁담보대출을 2019년 4월 11일에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김연성이라는 분이 2015년부터요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계속 대출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대출을 받았냐면 2017년까지 대출을 받았어요. 다만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등기부 등본상 이게 뭐냐, 없어진 겁니다. 말소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할 때 이 빨간 줄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전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끝난 권리 분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게 이제 누가 대출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이걸 가져왔고, 김연성이라는 분 전 소유주가 언제까지? 17년까지 대출을 받았는데 신탁담보대출로 2019년에 갈아타면서 기존에 있는 대출을 다 갚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2011년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아마 김연성님과 어떤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임차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 물건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까요? 정재정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신탁담보대출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신탁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 담보대출 받아보셨나요?
담보대출 받을 때 뭐를 필요로 하죠?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유주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은행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그렇죠. 본인들의 채권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차인을 뭘로 보죠?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떼와라고 하죠. 그러면 전입세대 열람에서 사람이 있으면 은행에서 뭐라고 하죠?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임차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요. 그리고 임차인지 아닌지를 증빙을 못하면 대출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걸 증빙을 해요. 그리고 무상거주 확인서나 아니면 뭐 가족이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거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탁공매에서 굉장히 큰 장점 중에 장점이 있어요. 경매와 공매로 진행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1금융, 뭐 KB나 기업은행에 이런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물어보잖아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절대 안 알려줘요. 근데 이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신탁담보대출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신탁담보대출은 2금융에서 많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신탁담보대출이 실행을 해줬던 곳을 보통 은행이고 그 은행이 우선해서 돈을 받아간다고 해서 우선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탁회사 전화해서 우선수익자한테 이분이 누군지만 확인하고 접근을 하면 가장임차인 물건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억 3,800만 원 이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거의 1억 싸게 낙찰 받았네요. 근데 지금 더 고무적인 거는 이 지역 그리고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상승 국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년 전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됐었지만 이제는 다시 계속 거래가 활발하게 될 것 같고 이 물건은 지금 5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매에서도 또 돈 되는 신탁 공매 거의 1억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런 가장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을 접근을 한다고 하면요. 서울이 아닌 지방은 아예 거의 단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가에. 그러면 3억, 4억짜리가 2억. 거의 절반 가격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놔야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어요.